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1일 섭취 권장량이라는 거는 일정치 이하를 먹었을 때 결핍증을 예방하기 위한 이제 최소 미니멈의 기준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보다 더 적게 먹으면 결핍증이 생긴다라고 하는 용량입니다. 그 용량은 75에서 100mg의 이제 상한선 섭취량은 2000mg까지 이제 1일 섭취 권장량으로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 메가도즈 고용량이라는 섭취하는 방법이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드시는 용량은 2000mg 이상부터 6에서 18g까지 드시는 이제 고함량으로 드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메가도즈 고용량 요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이 방법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암 치료, 만성적인 염증 치료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어요. 하지만 임상적으로 실질적인 결과를 내놓은 내용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방법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이제 실제로 면역력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효과가 더 많기 때문에 긍정적인 치료로 많이 인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방법으로 주의사항을 잘 숙지를 하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 메가도즈 요법으로는 이제 2g에서부터 조금씩 용량을 늘려보는 거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3000mg, 어떤 사람들은 4000mg까지 먹었을 때도 괜찮다라고 하는 개인 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의 용량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이 용량을 늘리다 보면 어느 순간 장에서 이제 더 이상 비타민 C는 필요하지 않는다 해서 이제 다량의 물과 함께 배출되는 이제 삼투압 설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삼투압 설사를 시작하게 된 비타민 C 용량의 70~80%가 본인에게 맞는 메가도즈 용량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1000mg을 섭취해서 이제 삼투압 설사가 나오면 본인에게 맞는 용량은 700~800mg라고 합니다. 그 용량을 섭취해 주시면 좋고 그것을 한 번에 먹는 게 아니라 이제 하루에 여러 번. 왜냐하면 이제 비타민 C는 4시간 이후에 돼버리면 이제 체외로 배출이 되고 체내에서도 파괴가 잘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누어 이제 섭취를 수시로 해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이 메가도즈 요법의 주의사항으로는 이제 절대 이게 고함량이기 때문에 위장 손상이 있을 수가 있어서 공복 섭취에는 금지하고 식중간이나 이제 식후에 섭취를 하시면 좋고요. 이제 체내에 이제 이게 비타민 C가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체내에 이제 수분이 많을수록 농도를 유지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셔야 하고 결석 예방을 위해서 마그네슘, 비타민 B6를 꼭 함께 섭취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 기능, 이제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잖아요. 이제 신장 기능 약하신 분들은 절대로 이제 금지해 주시면 되고, 요 숙지 사항을 이제 주의 사항을 잘 숙지하셔 보시고, 이제 본인에게 이제 만성 염증이 있는다거나 피로도가 너무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메가도즈 요법으로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채소에는 과일, 야채, 채소에는 얼마나 이제 비타민 C가 존재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면 비타민 C 함량 비교 음식에 있는 비타민 C 함량 비교해 놓은 편데 100g 기준이에요. 100g이면 한 종이컵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장 높은 게 고추입니다. 고추 100g에 122mg이 들어있대요. 우리 이제 2000메가도즈 용량을 먹으려면 고추 하루에 몇 컵 먹어야 돼요. 생각만 해도 속다갑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키위가 이제 100g에 72mg의 비타민 C가 들어가져 있고, 그 다음 딸기는 67mg의 이제 비타민 C가 들어가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C는 이제 수용성이고 쉽게 파괴가 되고 4시간 이후에 또 배출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섭취를 해야 하는데 4시간마다 6시간마다 끼니 때마다 이거를 따박따박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건강보조식품으로 이제 도움을 받아서 간편하게 영양소를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비타민 C에는 이제 비타민 C 500과 비타민 C 2000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비타민 C 500은 먼저 이제 함량을 비교를 해볼게요.
비타민C 500은 비타민C 500mg이 들어가져 있고 비타민C 2000은 2000mg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제 맛은 비타민C 500은 망고 맛이에요. 굉장히 이제 레몬 맛 같이 생겼는데 달콤한 이제 망고 맛이고 비타민C 2000은 레몬 맛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애터미는 부원료에도 굉장히 진심이다 보니까 비타민C 500에도 비타민C 2000에도 굉장히 다양한 야채, 과일, 분말들이 이제 부원료로 많이 들어가져 있고요. 다만 먹는 방법은 비타민C 500은 망고 맛으로 그렇게 많이 시지 않아요. 그래서 수시로 가방에 넣어놓고 가루형 제제로 바로바로 드셔도 괜찮지만 비타민C 2000은 좀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예민하신 분들은 물에 태워서 희석해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가격은 이제 비타민C 500은 28,000원, 그리고 비타민C 2000은 29,000원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러면 비타민C 2000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한국인의 비타민C 섭취량은 이제 해마다 감소가 되어 가고 있는 걸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항산화 비타민C 2000은 섭취량 기준 대비 한국인의 이제 1일 섭취량 기준 대비 2000%를 이제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오늘부터 하루에 한 포씩 따뜻하게 또는 시원하게 음료로 드셔보시길 이제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레몬맛 비타민C로 이제 아주 달콤하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부원료가 굉장히 많이 들었죠. 레몬 과즙 농축액 분말, 그리고 오렌지 분말, 망고 과즙 분말, 그리고 감귤 추출물 분말, 호박 추출물 분말, 딸기 농축 분말, 그리고 석류 농축 분말까지 아주 가득 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개별형 스틱 포장이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가방 속에 사무실에서도 집에서도 언제나 한 포씩 뜯어서 따뜻하게 시원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산화 비타민C를 더 이제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물과 함께 드시거나 주스에 태워 드셔도 좋고 탄산수에 태워서 에이드처럼 드셔도 좋고 저는 한 번씩 샐러드 먹을 때 그 위에 이렇게 딱 뿌려서 먹으면 이제 레몬즙을 뿌린 것처럼 새콤하고 맛있게 먹을 수가 있고 비타민C 시중에 굉장히 많잖아요. 많이들 아시는 고려은, 고려땡은 이런 그도 2000도 있고 이제 우리 몸에 다양한 비타민C가 있지만 좀 이제 천연 성분이 많을수록 우리 몸의 흡수율이 높다고 그래요. 합성 성분이 가까울수록 체내 흡수율보다는 내 몸에 이용되는 그런 용량보다는 이제 걸러져야 되는 간으로 신장으로 가는 비타민C 성분이 더 많다고 해요. 합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그런 비타민C는.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원료로 부원료도 가득 담은 우리 이제 그 비타민C 2000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아주 잘 흡수돼서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인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비타민C 2000을 고함량으로 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추천해 드리고 싶은 분들은 채식 잘 안 드시는 분들, 편식하시는 분들 또는 업무량 과다로 잘 피곤하신 분들 그런 분들 그리고 만성염증을 가지신 분들은 비타민C를 꼭 드셔보시기를 추천하고요. 우리 비타민C 2000은 이제 한 박스에 90포 들었고 하루에 한 포씩 드셔서 3달 드시면 되고 가격은 이제 29,000원, PB는 13,000 PB가 됩니다. 자, 이상 이제 비타민C 2000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불허전. 네. 디톡스 다이어트 전문가다운 제품 강의인데요. 저도 그 비타민 C를 매일매일 챙겨 먹는데 2000은 오늘 강의한다 해서 오랜만에 먹어봤습니다. 오랜만에 먹었는데 딴 건 잘 모르겠고 정신이 바짝 듭니다. 그래서 요즘 계절이 겨울에 또 쌀쌀하고 하신데 비타민 C를 많이 드셔야 한다는 계절인 것 같고요. 그렇게 전문적으로 조목조목 잘 설명해 주신 우리 박여원 세일즈 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는 기초 사업 설명 시간입니다. 저는 그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좀 제가 알아서 애터미 사업 잘 하자 이런 주의라서 우리 스폰서님들한테 잘 전화나 연락을 잘 안 해요. 잘 안 하긴 하는데, 네, 이분한테는 저는 한 달에 2번 이상은 매일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사업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전화 한 통이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이건 애터미 공식 똑순이 스타마스터 전명숙 본부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두 개, 네, 켜져. 이거 켜진 거예요? 그냥 하면 돼요. 폼 위에. 안 들고 해도 돼. 네네, 이거 귀찮은데요. 나는 들고 하라고.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예, 떡순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허당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허당. 예, 반갑습니다. 스타마스터 전명숙입니다. 그래서 반전 매력을 갖춘 여자. 완벽할 듯 하나. 진짜 너무 어이없게 막 이렇게 실수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헐 이렇게 하는 알고 보면 제가 그래요. 네. 오늘 이제 처음 뵙는 분이 2분 계시는데 되게 젊으세요. 아가씨세요? 어떻게 이창호 사장님한테? 그래요? 그냥 다짜고짜 한번 오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초대를 하셨어요? 그냥 중식 알바하다가 예. 저 옛날에도 애터미 이용했었어서 네, 여기를 좀 왔어요. 그랬구나. 그럼 등록하시고 오신 거죠? 예. 와, 아가씨인데 옛날에도 애터미 예용 뭐 쓰셨는데요? 바이오 스틱 같은 거 하고 바이오스틱? 바이오틱스? 네. 프로바이오틱스? 네, 예. 그거랑 좀 햇빛 그게 좀 뭔가 피부 그런 것 때문에 비타민 D랑 뭐 필요해가지고 네. 그리고 치약도 사고 네. 화장품도 사고 많이 샀었어요. 그러면 중간에 자기 본인 스스로 주문을 안 해서 이게 제품을 좀 뭐지 사기 이제 이렇게 놔두고 있다가 예. 점점 안 사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귀찮아졌다고 해야지. 전달하신 분이 계속 이제 연락을 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끊긴 상태로 네. 혼자서 주문하다가 서서히 이제 안 쓰게 된 케이스. 최근에 또 그렇게 등록하고 한 번 더 쇼핑몰 들어가 보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떻든가요? 그 전하고. 많이 달라졌던 것도 있고 네. 뭔가 서비스 자체도 포인트 쌓는 그런 개념은 없었어요. 제가 예. 봤을 때는. 네. 그래서 포인트도 쌓을 수 있고 그 포인트도 계속 쌓아가지고 또 뭐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쇼핑몰 앱도 바뀌고 좀 더 세련돼지고 편리하게. 예. 어플이 두 개던데요. 옛날 네네네네 맞아요. 어플이 맞아요. 쇼핑몰 어플 2개 맞아. 어우 친절하게 2개 다. 이야. 와 여기 사장님 때문에 원래 평균 연령이 낮았는데 확 이야 덕분에 오늘 30대 평균 내려왔습니다. 아가씨라니까. 학생이에요? 학생이에요? 그렇죠. 근데 27, 와, 대단하십니다. 예. 여기는 이제 어머니가 초대를 하신 거고, 예, 지인이고, 애티미 제품을 써보시고 계셨어요? 옛날에는 많이 들어가. 예. 그때 듣기만 하고. 예. 주변 분들이 아무도 써봐라, 먹어봐라를 안 했구나. 아니 직접 써보시는 분 되게 후회를
아, 후기가 별로였어요. 예, 예. 아, 그럼 감다리 사장님은 지금 어떻게 전달하셔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니까 네. 그거랑 옛날하고는 전혀 바뀌었다 그런 게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 제품도 조금 더 좋아졌고 네, 옛날에 그 스킨 로션 써본 언니가 네. 가격은 저렴한데 수분이 너무 없다고 들었거든요. 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내가 세라믹을 솔직히 음. 받긴 했거든요. 네. 근데 막상 이제 좀 이런 거 간다 그러면 좀 다 전부 다 싫어하시더라고요. 다단계가, 예, 예, 예. 제품 쓰게 할 거다. 카카오에서 타파웨어를 가셨어요. 진짜 쓰게 하는 데를 갔네. 네. 거기가 너무 심하다. 왜냐면 네. 하니까 그분들한테 안 사면 안 되게 해놨어. 네. 사가지고 그 물건을 들고 가가 직접 요리를 해봐라 집에 가서 네. 그것도 한번 체험해봐. 이거 너무 좋더라. 네. 그거 써라. 네. 계속 그 홍보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가격대도 너무 비싸고 네. 감당할 때. 네. 근데 여기는 솔직히 언니 하는 말씀인데 네.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체험도 한번 해보고 네. 그렇게 뭐 강요는 안 한다. 네.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네. 또 괜찮으면 뭐 사서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도 있고 나도 어떻게 안 그래도 둘러봤었거든요. 네.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인터넷이 있다는 그런 건 없었는데 네. 처음 어제 들어갔는데 오픈도 되게 괜찮고 네. 아, 다들 이제 들어는 받고 제품을 쓰고 있었고 한데 이제 꾸준하게 이어져 오질 않아서 정보를 지속적으로 주는 사업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게 캐시백이 된다는 것도 모르고 쇼핑몰이 바뀌었다는 것도 모르고 제품이 이렇게 많아진 것도 모르고 하다못해 이제 쇼핑몰 2개라는 것도 모르고 예. 그래서 오늘 이두 분이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얘기를 이제 계기를 쭉 이제 들어봤는데 제가 그 이제 수분이 모자란다고 화장품 그런 후기가 옛날에 있었다고 하면 제가 10년 전에 애트미 화장품을 전달받고 사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 수분이 모자랐으면 제가 지금 얼굴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저도 50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선입견 누가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 제품을 제대로 쓰고 그리고 이 제품의 진가를 알아보는 가치를 알아보는 그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 가치를 넘어서서 이 비즈니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 또한 또 다른 것 같고, 예, 지금 이제 직장 생활 하시고,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지금 쉬고 있으니까, 예, 여기도 주부시고, 딱 좋네요. 예, 그러면은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할 그런 이제 상태는 아닌 거죠. 대신 누가 벌어서 식구 중에 예,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는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은 저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등록은 등록은 다 해. 여기 등록되셨는데 그럼 여기 오늘 가입. 그러면 자가소비로 바꿔야 되겠네요. 실업급여 받고 있어서 언제 실업급여 받기 시작했어요? 이번 달에 한번 처음 받았어요. 그럼 아직 많이 남았구나. 등록하자마자 자가소비로 바꾸시고. 예, 이제 제가 10년 전에 이 애터미로 전달을 받은 계기는 화장품을 이제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오늘도 아마 오신 김에 체험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선입견, 잘못된 생각을 한 번에 팍 바꿀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체험을 받고 그 전에 제가 쓰고 있던 선크림의 10배 가격이 싸서 진짜 기대도 안 했는데 이 선크림이 저를 일주일 동안 써보고 이제 만족을 시켰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이제 하고 있던 직업은 영어학원 강사였고, 예. 그런데 기대도 안 했던 그 선크림이 진짜 8,000원짜리 좋아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장님. 예. 그런 이제 생각이었는데 제가 쓰고 와 진짜 놀랐어요. 이제 75,000원짜리 뭐 만큼의 그 기대 이상으로 효과가 있었고 만족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킨케어 사장님이 수분이 부족하다는 그 스킨케어 하고 이브닝 케어, 예, 아예 그 피부 맨 피부 자체를 이렇게 바꿔줄 그런 이브닝 케어 클렌징 세트를 구매를 하면서 차근차근 제가 스스로 전달받은 대로 사용을 하면서 제가 계속 대박 놀라면서 예, 애터미를 가장 빠른 시간에 한 2달 정도의 해모임까지 다 체인지를 해준 것 같아요. 바디 제품
플러스 건강식품까지. 그러면서 이제 남편에게 가족에게 전달을 해서 예, 전달한 그 가족이 딱 2명, 여동생하고 남편. 또 동시에 하루에 예, 전달을 했는데 이 2사람이 제가 일하고 있는 동안에 알리기 시작을 하는 바람에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좋은 제품이라서 이제 다른데 마트나 다른 뭐 여기저기 좋다고 하는 거 백화점이나 이런 데 고민하지 않고 여기를 딱 정해서 이제 먹고 바르고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굳혔던 사람이고 2달 딱 동안에. 그런데 이거를 알렸더니 알린 그 가족이 주변 사람들에게 막 이제 등록을 시키고 알리고 하면서 예, 제 멤버십이 오늘 하루 출근했다가 저녁에 보면 이렇게 늘어가 있고 또 그 다음날 출근해서 또 저녁에 보면 이렇게 또 늘어가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이 제품이 전달이 되면서 홍보가 되고 그 하는 말이 2달 뒤에 제가 이렇게 센터를 방문해서 사장님처럼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렇게 제품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 제품이 발이 달려서 우리 일을 대신 해준대요. 심지어는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로까지 제품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진짜 그게 가능하게 내가 현실이 된다면 진짜 꿈꾸던 그 내가 그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코노미석을 아닌 비즈니스석 그다음에 퍼스트 그런 1등석을 타고 해외로 넘나들면서 외국인들을 자유자재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이 진짜 이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을 꾸기 시작을 했고 점차 동네에 아는 지인들부터 이렇게 알리기 시작했던 게 지금 여기에 제가 알렸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알던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기존에 10년 전에 알던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10년 전에 20대였을 거예요. 요도 다 30대, 20대 너무 젊었던 부분이었을 건데 안준영 이제 국장님도 30대 초반이었겠다. 이제 중반 넘어가는 예. 진짜 그런 이제 분들이 10년 지나서 저랑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딱 세팅이 된 게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매번 신기해요. 네, 이게 여러분들의 현실이 될 거고 애터미라서 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오늘 애터미가 왜 이렇게 제품 쓰는 것만으로도 진짜 혜택인데 그거를 알려서 비즈니스 쪽으로 연결했을 때도 진짜 엄청난 이제 나에게 경쟁력을 가져다 주는 그런 직업으로서 가능할 거라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자료를 준비를 안 하고 직접 이제 이렇게 적으려고 이제 왔어요. 사실 그 지금 뉴스나 그다음에 온 매체들이 틀기만 하면은 특히 뉴스 같은데 틀기만 하면은 지금 막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아니면 점점 힘들어져가는 세상입니까? 점점 힘들어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IMF보다 더 살기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가계 부채가 역대급이라고 하잖아요. 각 가정의 가계 부채들이 그래서 터지는 순간 이거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그래서 지금 나라도 거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터미를 알아보고 이걸 직업으로 또 바꾸고 시작하는 사람들의 그 희망, 생각이 어떻게 굳어졌길래 이거를 선택하고 금방 이제 발표했던 이제 제품을 설명했던 박여원 사장님도 간호사잖아요. 그죠? 간호사 출신. 이거 간호사 지금 휴직 중이고 육아휴직. 예. 그래서 간호사도 원래 사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전문직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써주지 않을 때까지 일하면은 돈이 될 수 있는 직업이라 생각하시죠? 그죠? 사장님이 지금 당장 간호사 자격증이 있고 간호사 할 수 있으면은 이런데 오겠습니까? 안 온대요. 예, 그런데 이분은 여기 이 2분은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그런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5년 뒤, 10년 뒤 그리고 노후까지 지금 한참 30대이기 때문에 젊어요. 노후라고 해봤자 30년 뒤에나 다가올 미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먼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애터미를 시작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각종 그 직업들이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직업들이 지금 대변혁이 일어날 거잖아요. 각종 직업들이. 그죠? 그러면 그 직업이 사람과 사람이 경쟁하는 게 아니고 누구랑 누구가 경쟁하는 겁니까? 자, 첫 번째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Y 애터미인데 왜 애터미가 답일까요? 처음에 대체 가능한 직업인지. 이제 우리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체 가능한 직업인지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을 계속해서 5년 아니면 3년 짧으면 1년마다 바꾸면서 지금 우리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심지어는 75세까지도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너무 오래 사니까 75세 일을 그만둬도 105세까지 살아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100세 시대라. 그래서 끊임없이 직업을 바꾸고 또 아니면은 직장을 들어가서 이거를 계속 바꾸면서 살아야 될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지금 누구랑 경쟁을 하고 있는 일단 우선이 우리끼리 경쟁이 아니고 사람 대 AI하고 로봇인 거예요. 예. 그런데 AI가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AI가 지금 대체하고 있는 일이 직업군들이 뭘까요? 공부를 가장 많이 해야지. 아주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일을 지금 AI가 대체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그 우리가 사자로 끝나는 직업군들 있잖아요. 의사랑 한의사, 특히 한의사, 예, 이런 직업군들이 거의 AI가 대체 가능하다고 해요. 심지어는 뭐 작가도 AI가 지금 되기도 하고 뭐 거의 이런 디자인 쪽이라든지 온 분야에 고학력 고수익을 가져가던 고능력자들이 이제 그 직업군이 AI가 다 대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직업군에 안 속해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다행히 못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또 경쟁해야 될 부분이 기계가 로봇이 있는 거예요. 이 로봇하고 또 이런 이제 그 경쟁해야 될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더 많이 경쟁을 할 거고 지금 이제 보시면 식당만 가도 누가 서빙을 하고 있어요? 로봇이 서빙을 하고 있잖아요. 그 원래 사람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로봇이 딱 가고 심지어는 지가 내려주지도 않고 삐삐삐 내리래. 인간한테 명령을 내려. 네가 먹을 사람이 내려. 그 트레이에서 내려라고 예, 하지를 않나. 그리고 로봇이 그러니까 1인 사장님 그 자영업자가 많아가지고 뭐 떡볶이 심지어는 분식이며 그 분식집에 떡볶이 김밥 막 다양한 걸 팔잖아요. 그런데 따다다닥 그 이제 만들어진 레시피에 딱 세팅만 해주면 로봇이 다 하더라고. 예, 그래서 그 변함없는 맛과 시간과 딱 사람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 오차가 발생할 건데 걔는 너무 딱딱딱 정해진 메뉴대로 다 잘 해내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쓸면 쓸수록 인건비가 절약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실컷 경력직으로 1년 동안 일하다가 익숙해져 있는데 그만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새로운 사람을 기용을 해서 또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게 자꾸 힘들다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편의점 사장님들이 지금 많은 그런 고충이 있는 것 같아요. 알바생들이 딱 뽑아놓으면 익숙해질만 하면은 안 놔버린대요. 심지어는 한 달, 두 달, 세 달, 아니 심지어는 하루하고도 그냥 안 놔버리면 사람들도 많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사람 쓰는 일이 참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 로봇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 보면은 아주 극단적인 직업군을 대체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AI는 고학력, 고능력자의 그런 군에 속하는 직업군을 대신하고 로봇은 그냥 단순 노동을 원래 하던 그런 직업군에 사람이 하던 일을 얘가 대신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두 개 이제 AI하고 로봇이 피해갈 수 있는 앞으로 이제 그 사람이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는 직업군들은 뭐가 있을까요?
10년 뒤나 20년 뒤에도 이거는 사람만 해야 돼. 그런 직업분들은 대부분 사람하고 직접 대면 접촉을 해야 되고 인간관계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직업군이 계속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AI나 로봇이 대체 불가능한 직업군이라고 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성악가, 뭐 가수, 그다음에 청원 경찰, 그다음에 뭐 건물 관리인 뭐 이런 사람이래요. 예, 그러니까 로봇이나 AI가 대체가 불가능한. 근데 가장 대체 불가능한 99%의 그런 100% 가까이의 이제 탄탄한 사람만은 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에 두 직업군이 있던데 성직자. 예, AI가 사람 종교 지도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성직자. 그다음에 교수가 있더라고요. 예, 교수. 교수랑 성직자는 대체 불가능. 한 직업군에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나의 이제 노후를 살게 감다리 사장님 이제 50년을 더 사셔야 되는데 나의 노후를 나는 준비를 하겠다.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예,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직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교수가 되겠습니까? 진짜 탄탄한 직업군이거든요. 대체 불가능해요. 예. 근데 여기에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대학을 가서 성직자가 되거나 아니 박사학위 따고도 들어가기 힘든 교수가 될 분들은 제가 보니까 한 명도 없네요. 다행히.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직업군을 이제 물론 없어지는 대체가 된 직업군은 새로운 직업으로 창출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한 2주 전에 그 미국 회사 그 컴퓨터 그 회사 IBM 회사 유명하잖아요. 그 회사 CEO가 얘기를 했어요. 5년 이내에 30%를 인원 감축을 할 건데 그 인원 감축 대상자가 인사인력팀이래요. 인사인력팀. 네, 백오피스에서 일하고 있는 인사인력팀을 최우선적으로 5년 이내에 30%를 감원을 해버린대요. 없애버린대요. AI로 대체하겠답니다. 인공지능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칼바람이 이제 그 직업 각 시장에 이제 불어올 건데 그게 불과 앞으로 10년, 20년에 우리가 닥쳐야 될 미래거든요. 예, 짧은 시간에. 그래서 점점 이제 우리 직업을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지 5년 정도라도 먹고 살란가 아니면 10년이라도 먹고 살란가를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매년 1년마다 직업을 바꾸든지 아니면 뭐 매달 그냥 8인생이고 8인생. 그러면 나중에 힘들어지고 몸이 이제 노쇠되면 벌어먹고 이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우리를 요양할 정도로 능력하지 않을 세대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미래를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직업군을 선택하느냐가 가장 큰 지금 모든 이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대체 불가능한 이 직업군이 아까 말씀드린 사람하고 접촉을 해야 되고 대면 접촉 반드시 그리고 인간관계가 중요한 그런 직업군들이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거기에서도 그런 사람들의 강점으로도 작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의사소통 능력이 또 중요하고 친절하고 사교성이 좋아야 된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추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야 되는 대면 접촉 그리고 인간관계가 중요시 되는 직업군 그 중에 하나가 물론 뉴스에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어떤 직업군도 속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예요. 예.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애터미는 성장했으니까 그게 바로 증거로 보시면 돼요. 모든 직업군들 심지어는 성악가조차도 코로나 시기에 공연하고 뭐 뮤지컬 배우도 마찬가지로 공연이랑 그다음 레슨이 다 없어지는 바람에 그 엄청난 월 수익이 제로가 됐다잖아요. 하지만 꼬박꼬박 그 주급으로 들어오는 게 애터미 수당이었대요. 그런 분이 애터미의 지금 국장님이고 뭐 글로벌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더라고요. 애터미에서. 예. 그래서 그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 애터미 비즈니스조차 애터미 비즈니스가 결국은 사람과 사람으로 연결하는 일이고 의사소통을 충분히 하고 친절과 사교성으로 계속 멤버십을 늘려가는 직업군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애터미 비즈니스 즉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직업군이 경쟁력이 앞으로 계속 있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내가 살아있을 때 5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을 직업군에 속합니다. 검증이 됐죠. 자, 그러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주로 어떤 제품을 취급하느냐면 물론 특별화된 아주 뭐야 되노? 엄청난 기술로 만들어진 특화된 제품만을 취급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취급하는 제품군이 경쟁력이 있는지 이거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우리 살아가 있을 때도 이 제품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고 상속을 해줘도 계속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아이템인지. 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자고 일어나면 어제 특허가 났던 게 또 다른 새로운 신기술이 또 이제 특허가 나와서 시장에 나오는 수준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보다 더 똑똑한 AI도 존재를 하고 또 내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거듭하고 전 세계에 계속 엄청난 사람들이 그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신기술이 탄생을 해서 새로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세상에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제품군은 내가 취급하는 군이 어떤 제품이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노후 생활을 다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도 이 수당이 발생해야 되고 소득이 심지어는 상속도 해줘야 돼. 그럼 어떤 제품군일까요? 여기 27살 사장님? 예. 그럼 어떤 제품군이 50년, 앞으로 50년 살아도 이름이 뭡니까? 지원이야, 예, 강지원 사장님이 50년 뒤에도 50년이 아니구나. 80년이 지나도 네, 100살까지 훨씬 넘잖아. 100일 그래봤자 107세네. 80년을 살아도 107세밖에 안 요즘에 할아버지들 할머니 돌아가시면 90세입니다. 다들 평균 기대 수명이 돌아가시는 연세가 예. 그러면은 지원 씨가 이제 사는 시대는 딴 세상이에요. 예. 100세는 훌쩍 넘어서 살아요. 그럼 결국 80세 이상은 충분히 산다거든요. 예. 그 80년 이상 앞으로 남은 80년 동안 변하지 않을 내가 취급하는 제품이 경쟁력을 갖춘 그런 제품군이 뭐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까? 네. 예. 그럼 사장님은 없어요. 아, 네, 일부분은 맞습니다.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되니까 건강식품도 각광을 받죠. 예. 또, 네, 예, 뭐 어떤 먹는 거, 그냥 식품, 음식, 예, 좋은 먹거리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음식, 식품이라든지 건강식품이라든지 이왕이면 요즘에 60대이지만 40대 같이 보이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어려운 기술도 예, 그건 이제 경제적인 능력의 차이가 있죠. 예. 돈이 있으면 내가 60대인데 40대, 30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시술을 받을 수 있죠. 근데 돈이 없으면 그건 불가능해요. 그죠? 그것도 선택적인 상황이 돼버리니까. 근데 모두에게 일반인들에게 서민층까지 예, 다 적용이 되는 아이템이 생필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건강식품도 생필품에 속하고 우리가 이제 세수할 때도 거품을 내는 폼 클렌저, 그 다음에 이런 스킨케어 제품, 그 다음 머리 감고 양치질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화장지,
이런 것들이 전부 생필품이잖아요. 그리고 먹는 것들 매일매일 우리가 안 먹으면 못 사니까 그런 것들을 취급하는 그 제품군이 바로 생필품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도 생필품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노숙자들도 칫솔은 달고 다닌다잖아요. 달랑달랑. 예, 요즘에 노숙자들은 술도 마시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생필품 자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이 쓸 수밖에 없는 제품군이라는 거죠. 이거를 취급해야지 우리 자식 때에도 그 다음에 손주 때에도 내가 죽고 없어도 그 코드로 상속이 되어도 이 소득이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계속 생각하기에 남들이 안 하는 아이템을 뭐 없을까?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자영업을 시작하든 아니면 자기가 발명품은 또 다른 이제 문제지만 자영업 같은 그런 가게를 오픈하려고 해도 조금 경쟁력을 갖춘 자영업 그걸 생각할 때라도 남들이 다 하는 것보다는 경쟁력 있는 안 하는 걸 찾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안 하는 거는 계속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들 지금 제가 나가 보니까 미용실을 예를 들면 여기에 미용실 차렸을 때는 2, 3년 동안은 잘 됐대요. 근데 거기서 잘 된다고 소문이 나니까 점점점 3년대 되니까 옆에 가까운 거리에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미용실이 또 생겨. 그 미용실이 또 생기고 나서 불과 1년도 안 되는데 또 옆에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한 3년, 5년에 그 거리에 한 골목이라도 미용실이 그냥 3-4개가 그냥 순식간에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면 사는 인구는 똑같잖아요. 그죠? 유동인구는. 근데 그 유동인구에서 그냥 나눠 가지는 상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재미가 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방 그런 트렌드, 시대를 타는, 시대 유행을 타는 그런 이제 직업은 아니면 아이템은 결국은 계속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하다못해 안준영 국장님이 하는 꼬마 대통령조차도 그 뭐라 해야 되나 처음에 초기 비용을 회수할 만하면 인테리어가 이제 바뀌어야 돼. 왜냐하면 3년 정도 지나거나 5년 정도 다 돼가면은 또 애들 트렌드나 애들의 성향이 또 바뀌어요. 뭐가 더 지금 유행이라더라, 더 좋아하더라 이렇게 되면은 그런 거가 들어가 있는 인테리어로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인테리어에 또 투자가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내가 계속 한 번 투자한 거를 계속 이제 이렇게 리턴하는 보상을 받아가는 그 기능이 아니고 어떤 일이든 간에 계속 중간에 투자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안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없고 그냥 일반인들이 다 특별하게 우리가 지금 애터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특별한 지식이 필요 없죠. 고학력이 필요 없어요. 애터미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대학을 꼭 나와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몇 명 앉아 있겠어요. 그죠?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런 특별한 대학이. 들이대는 들어가야 돼. 들이대는 대학이 들어가서 모범생이 좀 돼야지만 이게 조금 소득으로 연결이 돼요. 예. 근데 그것만 딱 요구합니다. 생필품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애터미의 지금 이 비즈니스를 선택하게 되는 그 트렌드를 봐서도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취급하는 제품이 생필품. 근데 그 생필품조차도 이제 좀 경쟁력이 있는 그 생필품을 또 취급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도 애터미가 아닌 한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회사들이 135개가 넘거든요. 그 회사들 중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서 또 애터미가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어야지 또 그 많은 회사 중에서 애터미를 선택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이제 또 눈여겨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그 CEO의 경영 능력입니다. 경영 마인드. 이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이 애터미를 창업하셨는데 이 박한길 회장님의 경영 마인드는 제품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상 플랜에
들어가 있고, 세 번째로 시스템에도 예,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애터미 제품은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 그러니까 8,000원도 아니죠. 4개 샀을 때 하나 가격이 7,650원 선크림이었으니까 그 7,650원짜리랑 제가 쓰고 있던 75,000원짜리랑 누가 봐도 모르면 비싼 거 사서 쓰는 게 답이다라고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75,000원짜리가 더 만족도가 크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7,650원짜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제품은 품질로서는 엄청 그러니까 명품이라는 거지 그잖아요, 그죠? 제가 백화점에서 선크림을 썼으니까 품질로서는 명품인데 가격대를 보면 7,650원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쓸 수 있는, 심지어는 초등학생도 4개 사서 저거들끼리 자기 자기 심지어 그랬다니까요. 그때 이제 센터에 구매하러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4개 사가지고 나눠 가지기도 하고 그 묶음 판매하는 게 싸다는 걸 알고, 심지어 또 그 핸드 테라피가 한 통에 4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향이 각각 다르고 기능성이 2개인데 주름 기능성, 개선 기능성, 그다음 미백 기능성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럼 4명이 또 그걸 또 나눠 가죠. 3천 얼마밖에 안 돼요. 나눠 가지면 4개를 그렇게 또 쓰고, 심지어 안에 또 따로 그 과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또 다 포장을 해갖고 생일 선물로도 주더라고. 4명한테 줄 수 있겠지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자기들 써보니까 자기네 선에서 할 수 있는, 물론 엄마가 써봤기 때문에 그런 품질을 알았겠죠. 금성에서. 그죠?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가격대를 이제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쓸 수 있는 폭이 소비자층이 아주 두텁다. 예. 그게 이제 검증이 됐고, 또 심지어는 이제 그 일반 중소기업 제품을 애터미에서 또 이렇게 괜찮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제품을 애터미에서 판매를 하는데, 칫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마트 가면은 다양한 칫솔 회사들이 막 이렇게 칫솔을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만드는 괜찮은 칫솔 하나 회사를 딱 선별해가지고 애터미 쇼핑몰에 그 칫솔 회사의 칫솔만 런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일품일사의 원칙이에요. 그럼 이 회사는 예를 들어서 쿠팡이나 다른 쇼핑몰에서 칫솔을 구매하려고 하면 수백 개의 칫솔이 막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마음에 드는 칫솔을 다 들어가서 보고 이런 기능이라든지 성분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애터미는 아예 박한길 회장님이 처음부터 칫솔을 자기한테 하도 많이 해가지고 다 헐었다잖아요. 그럼 결국은 나중에 손등에다가 이 헐어가지고 안 되니까 칫솔, 온 마트에 판매하는 칫솔을 다 써보고 손등에다가 해보고 이럴 정도로 이제 테스트를 다 해보고 선택한 칫솔 회사, 디오텍 코리아라는 그 칫솔 회사를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했는데 그 한 개가 시중에서 마트에서 2,200원 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던 그 칫솔이었기 때문에 또 그것도 1+1 했을 때 가격이 그랬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 가격으로 런칭을 하면 경쟁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대량 생산, 자동화 시설로 대량 생산을 하면 사람 손을 덜 거치게 되면 인건비가 줄고 훨씬 더 많은 양을 생산을 해낼 수 있겠죠. 그럼 원가가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료 자체도 그전에는 이렇게 수입해오는 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그 원료를 칫솔. 그 업체에 수입해놓은 업체에서 이렇게 조금씩 갖다 쓰다 보니까 요 마진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원가가 비싸겠죠. 그런데 아예 그 칫솔 업체에서 만드는 회사에서 톤당으로 그냥 해외에서 바로 수입을 해오면 엄청 싸게 원가가 확 줄어들잖아요. 가격이. 그렇게 대량 구매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원가를 애터미 칫솔의 가격조차도 이렇게 확 낮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한 회사만 계속 지속적으로 믿고 애터미에 런칭을 할 수 있게 쇼핑몰에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애터미의 소비자들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또 다른 더 나은 제품을 위해서 손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생산 시설에. 당연히 하겠죠. 예.
기존의 다른 납품업체들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많은 치솔을 예를 들면 치솔업체끼리 경쟁을 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더 가격 경쟁을 붙이다 보니까 더 싸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회사는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가격을 낮추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 이게 그 대금 결제를 그 쿠팡이나 이런 큰 유통업체들이 빨리빨리 안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2달 지나도 해줄까 말까 하는 업체들이 많대요. 그러면 1~2달 만에 그 돈이 안 돌아서 일은 많이 해서 납품 많이 했는데 결제가 안 돼서 입금이 안 돼서 부도가 나는 회사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애터미는 이 일품일사의 원칙에다가 아예 현금으로 선입금해 주는 거예요. 선결제를 일주일 이내에. 그러니까 빨리 돈이 들어 결제하고 그걸 또 선순환시키고 납품업체들은 그래서 더 좋은 제품으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신뢰가 협력업체랑 결국 계속 쌓여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품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애터미의 그 주력 제품이라고 하는 해모임 그리고 건강식품 그리고 뷰티 제품 그리고 치약 이런 게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물론 건강식품은 지금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술력은 아니고 콜마 B&H에서 한국 콜마랑 그렇게 나오는 제품이지만 그래서 주력 제품에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애터미 쇼핑몰에서만 판매되는 주력 제품에 내가 진짜 좋은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그 제품군이 그거거든요. 거기에서 효과를 보고 이제 자연스럽게 알리다 보면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품일사의 원칙에서 이 해모임 같은 경우에는 주력 제품의 해모임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다른 타 회사에서 약국에서 판매할 때는 77만 원에 판매를 했거든요, 사장님. 60호에. 근데 애터미가 판매를 하게 되면서 30호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가격으로. 예, 4박스 묶음 판매하면 30만 6천 원에 더 싸게 먹을 수 있게끔 판매를 하고 했었고 30호에서 또 매출이 늘어나니까 48%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54%로 또 늘려주고 6포씩 계속 늘려줬어요. 결국 2014년에 60%로 늘려줬습니다. 가격을 올렸을까요? 안 올렸을까요? 60호까지 오는 동안 가격을 하나도 안 올렸어요. 그대로 가격은 그대로 두고 계속 포스를 배로 늘려줬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반으로 줄인 거잖아요. 반으로 까준 거잖아요. 지금 제가 과자를 좋아하는데 예, 과자를 사러 가면 너무 짜증나고 좀 속상해요. 왜냐하면 시링크플레이션 들어봤습니까?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많은데 요즘에 그 맥주도 미리그램을 속이고 예, 묶음 맥주를 해놨는데 분명히 그 전에 뭐 6개 묶음이나 마트를 가면은 그러니까 그 미리그램 안에 용량이 이거였는데 살짝 끝에 40mg을 빼버리는 거예요. 묶음은 그대로고. 그다음 과자도 뒤에 뭐 50g 뭐 아니면 150g 이렇게 돼 있잖아요. 153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아니면 23g 23g 빼버려. 100g만 넣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포장은 그대로고 이러면 그 소비자들이 빨리빨리 캐치를 못해. 근데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된 게 최근에 미국에 오레오 과자 있잖아요. 오레오 과자 그 안에 크림을 어디서 빵빵하게 넣어서 이렇게 크림이 보일 정도로 원래는 그 오레오가 있잖아요, 그죠? 쿠키가 양쪽에 딱 센터로 돼 있잖아. 그래서 미국인들은 어떻게 먹냐면 포크로 가운데를 푹 찌르면 그 포크가 크림에 쏙 들어가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우유에 찍어 먹어요. 그런데 최근에 슈링크플레이션은 어떻게 됐냐면 그 즐겨 먹던 소비자가 이제 고발을 한 거지. 푹 찔러도 안 되고 떨어지고 보니까 안에 크림 양이 현저히 줄어든 거야. 남겨 먹으려고. 예. 그런 식으로 예. 지금 이제 이 판매하는 회사들이 점점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서 같은 가격으로 팔던가 아니면 가격대를 올리든가 그대로를 해놓고서 결국은 줄이고 있는 거예요, 가격대를. 그리고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제 애터미는 거꾸로 가는 회사라는 거예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제 원래는 5종이었다가 6종으로 나눠 이제 바꿔주고 비비크림, 또 지금 비비크림 빼고 용량을 다 그 영양크림, 아이크림, 에센스, 그다음에 스킨 로션 용량을 전부 다 늘려놨어요. 예.
그렇게 거꾸로 가는 회사가 애텀이다. 예. 그리고 이제 보상 플랜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렇게 한 번에 안 되네. 네. 애터미 보상 플랜의 특징은 첫 번째, 예, 두 줄 바이너리 시스템입니다. 강지원 사장님이 이제 이렇게 등록이 되었습니다. 신창호 사장님한테 연결이 되어서 등록이 되어서 이렇게 제품을 하나하나씩 바꿔서 쓰다 보니까 선크림도 쓰고, 그다음에 헤어 제품도 쓰고, 그다음에 비타민도 아까 좋다고 예, 간호사가 막 강추를 했거든요. 비타민 꼭 먹어야 돼요. 비타민도 사 먹고 하다 보니까 여기 포인트라는 게 모든 제품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해서 쿠팡하고 이렇게 갖다라고 연결했는데 이게 들여다보면 요즘 사람들이 PV라는 이 제품 이게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던데 이제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우리가 광고를 하고 그 광고한 사람이 구매를 해서 자기 아이디로 샀을 때 그 제품 가격에 붙어 있는 포인트가 차곡차곡 적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쿠팡이나 일반 쇼핑몰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PB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30만 포인트가 되면 나에게 이제 충분히 광고비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광고를 했으니까 자격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해요. 애터미 쇼핑몰에 마이 오피스라는 데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인식을 해서 이제 그땐 어떻게 하냐면 신창호 사장님이 지원 사장님 좌측에 소비자 한 명, 우측에 소비자 한 명 등록을 시켜서 그분도 제품을 자기가 직접 자기 아이디로 구매하도록 안내를 하시면 그분이 사는 PB도 강지원 사장님이 썼듯이 구매할 때마다 포인트라는 게 차곡차곡 이렇게 적립이 되기 시작하고 오른쪽에 여기도 차곡차곡 적립이 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강지원 사장님은 30만 포인트가 본인 이름으로 되면 앞으로 자기 이름으로 안 사도 돼요. 1년 동안.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좌측에 있는 A라는 사람 아이디로 주문을 하고 또 B라는 사람의 아이디로 주문을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30만 포인트가 될 때 좌측에 30 넘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최소 30만 포인트가 딱 되면 나에게 광고를 했다라고 인식을 해서 6만 원이라는 현금이 발생을 하고 내 통장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때 받을 통장을 입력하세요라고 회사에서 문자가 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왼쪽 이제 A 쪽에 있는 요 소비자군을 좌측이라 하고 B 쪽에 있는 소비자군을 우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마이오피스에 다 들어가면 있습니다. 회원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애터미는 내가 써보고 좋은 제품을 이렇게 왼쪽 오른쪽 두 줄의 소비자를 이렇게 구축을 해서 그 소비자가 쓰는 포인트 혹은 내가 그 소비자 아이디로 쓰는 포인트도 합쳐서 일정 PB가 누적이 돼서 돈을 주는 구간까지 오면 광고비로 돌려받는 구조를 이제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터미 말고도 한국에서 가장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라고 아십니까? 애터미랑 비슷한 아메이. 예. 아메이라는 회사와 애터미라는 회사가 이제 한국에서 거의 2조 5천억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아까 135개 넘는 그 회사 통틀어서 5조 매출이거든요. 그럼 절반 이상을 이 두 회사가 이제 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메이는 미국에서 1959년에 설립이 돼서 지금 64년 된 회사고 애터미는 2009년에 합법적으로 이제 특수판매 공제 조합에 가입이 된 14년 된 회사예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애터미가 한국에서 아메이를 이겼죠. 네, 매출로서 이겼습니다. 국내 매출 14년 만에. 근데 이제 아메이는 전 세계 15조 매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64년 됐는데. 애터미는 14년 되는데 글로벌로 2조 2천억 원이에요. 14년 됐는데. 근데 아직 여기는 이제 60개국 이상이 나가 있는 글로벌 회사고 애터미는 이제
26개국에 오픈이 되었어요. 글로벌로. 한국 포함하면 27개국이고. 예. 그럼 아직 애터미는 전 세계 시장으로 봐서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어떤 제품이 경쟁력이 있는지. 그런데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품은 좋은 제품을 비싸게 파는 게 컨셉이에요. 근데 애터미는 진짜 좋은 제품을 누구도 그 가격에 못 팔겠다라는 그런 절대 가격을 고수하는 시스템이고 한국 회사고 이건 미국에서 설립이 되었고. 예. 근데 여기는 능력자가 성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보상 플랜이. 그런데 애터미는 하위의 사업자, 파트너를 성공시켜야 내가 성공하는 시스템. 자, 능력이 탁월해서 고수익, 고학력, 예, 능력이 아주 많았던 직업군들이 AI로 대체되고 될 가능성이 있는 직업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능력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아메이예요. 그런데 이제 애터미는 서민이 모두가 쓸 수 있는 가격대에 그런데 명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품질의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고 그거를 쓸 수 있는 소비자군이 대중이잖아요. 서민들. 가격층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민부터 이제 명품 쓰는 사람들에게 다 쓸 수 있는데 일반 서민들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하위에 같이 함께 성공을 시켜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점이고 그래서 이제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한 줄이 이제 이렇게 그 회사에서 주는 이제 그 시스템에서 딱 포인트 매출 기념으로 다 성공 한 달에 다 했다. 월 한 달에 매출 달성을 한 라인이 다 끝냈다면 여기서 멈추고 또 떨어져서 또 다른 라인을 매출을 달성해서 또 멈추고 또 떨어져서 또 다른 라인을 이렇게 매출을 발생시켜서 멈추고 하는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입니다. 브레이크. 멈추고 떨어져서 또 나로부터 또 시키고 매출을. 그래서 이게 월 개념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애터미는 15일 개념으로 이제 돌아가는 시스템이고 근데 1일로 다 돌아가는 시스템은 나중에 후원수당이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루하루 매출과 그리고 보름의 직급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메이는 월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포인트를 한 라인에 이렇게 달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씩 늘어가는 시스템을 갖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1000만 포인트 이상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등록해서 이 라인을 더 키울까요? 안 키울까요? 이 사람이. 지원 씨가 회사에서 요까지만 딱 돈을 주는 구간이라고 정해놨는데 진짜 괜찮은 사람을 리크루팅 했는데 여기에다가 등록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안 시키겠죠. 그럼 어디다가 할까요? 나로부터. 그지? 또 브레이크 해가지고 떨어져서 나로부터 독립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능력자만이 성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이 나로부터 이렇게 펼쳐야지만 돈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두 줄의 1000만 포인트를 성공시키면 후원수당으로만 5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후원수당으로. 이건 직급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이름을 플래티눔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줄을 이제 2000만 포인트, 1000만 포인트, 1000만 포인트 월 두 줄을 이제 그 매출을 올리고 나면 플래티눔이라는 직급을 주고 50만 원의 후원수당을 지급을 해 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한 줄을 더 독립을 시키면 그때는 에메랄드라고 합니다. 에메랄드. 보석 이름으로 좀 잘 듣는 에메랄드라는 직급을 주고 여기에서는 이제부터는 직급수당이 부여가 된다고 해요. 직급수당. 세 줄부터는 전부 직급수당이 공유가 되어서 이제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제 나라마다 각 영업을 하고 있는데 모든 그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모든 영업하는 그 회사에 네트워크마켓 회사에 총 매출 35% 이내에서 수당을 주게끔 딱 정해놨어요. 어떤 회사든 간에 총 매출 35% 안에. 그런데 그 총 매출 35% 안에 직급 수당을 전체 모든 직급자들과 나눠 가지게 세팅이 되어 있는 구조를 띄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능력자들이 더더더 돈을 많이 벌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메이 구조고, 애터미는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직급으로 했을 때 다른 거를 말씀드릴게요. 두 줄로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입비랑 그 다음에 월간 유지 없다. 이게 가입비하고 월간 유지비가 없고 공짜로 등록하셨죠. 예, 등록하면서 무조건 그만큼 사라는 그 구매 조건이 없었죠. 예, 그게 일명 진입비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회사는 700만 원, 어떤 회사는 1000만 원, 어떤 회사는 뭐 100만 원, 어떤 회사는 몇십만 원 이렇게 다 진입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입비가 있으면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만 계속 찾아다녀야 돼요. 그런 사람도 우리가 100만 값 할 수 있을까요? 애터미에서 안 되죠. 우리는 그냥 공짜기 때문에 등록할 때 누구든 간에 밖에 나가서 알려서 등록을 시킬 수 있고 100만 값, 100명 만나서 예, 만나러 갑니다가 100만 값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네트워크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월간 유지비 사업자로 이걸 시작을 했는데 내 아이디로 아까 제가 지원 씨 아이디로 30만 포인트가 되면 1년 동안 이게 유효하기 때문에 자격이 광고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유효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가장 싼 그러니까 탈퇴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가장 싼 제품 하나를 내 아이디로 구매만 하면 내 자격이 계속 유지가 돼요. 평생. 그런데 이런 구조를 갖고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메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1일이 되면 내 아이디로 누적이 된 PB가 0으로 돼요. 그러면 하위로 이렇게 매출을 발생시켰잖아요. 그럼 돈을 받기 위해서는 내 아이디에 자격이 돼야 돼. 그럼 또 내 아이디로 구매를 해서 포인트를 또 누적시켜야 돼. 그런 그 조건이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밑에 파트너들도 다 본인 아이디로 계속 누적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매달. 그게 월간 유지예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가입비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등록이 자연스럽겠죠. 그 다음에 월간 유지비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업자가 밑으로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네, 우리 집에 그 사업자도 주문할 제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하위 소비자 아이디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터미에서는 비밀번호를 공유합니다. 소비자랑. 네, 사업자들은 거의 본인 자격이 다 갖추어져서 평생 이 PB가 이제 내 자격 돈을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다 갖춰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쓰는 제품은 하위에 소비자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구매를 해요. 이게 좀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가입비가 없다 보니까 소비자 등록이 유리하고, 그러면 세 번째로 무한 단계로 내려가요. 나로부터 등록을 이렇게 나는 처음에 내가 쓰고 한 사람 두 사람만 등록을 했다 칩시다. 근데 A라는 사람에게 이제 지원 씨가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한 화장품을 애터미 이제 뭐 폼클렌즈가 너무 좋더라라고 친구한테 쓰라고 안내를 했는데, 이 친구는 폼클렌즈만 쓴 게 아니고 이브닝케어를 다 써보고 완전 감동을 해가지고 스킨케어도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친구들에게 이렇게 알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친구들은 지원 씨가 모르던 친구들이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른 친구들이 이제 이브닝 케어를 써도 지원 씨 거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포인트가 공유가 되는 거예요. 우측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다른 친구들이 써보고 또 자기 가족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그래서 가족들에게 알려가지고 가족들이 또 쓰고 본인들이 각자 자기 좌우로 이제 이 알리는 사람이 나왔다. 그럼 이게 이제 100단계 밑에서 아니면 1000단계 밑에서 아니면 10만 단계 밑에서 요렇게 계속 이제 지원 씨가 알리지 않아도 알리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이거를 다 지원 씨 걸로 인정을 해줘요. 그게 무한 단계예요.
대수를 끊어놓지 않는 거. 아까 말했죠. 여기서는 매출로 끊어놓은 거고 또 다른 네트워크 회사들은 3단계까지의 매출만 인정을 해서 내가 돈을 받는다. 아니면 3단계는 후원 방문 판매 거의 이제 5단계, 7단계, 10단계까지의 매출을 이제 인정을 해서 내가 돈을 받는다라고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단계까지 내 인맥을 더 나은 인맥을 이렇게 등록시키진 않아요. 내 수당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기주의의 문화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애터미는 이타주의로 사업을 해야지만 성공 가능해요. 상대방을 성공시키고 상대방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일을 해야지만 심지어는 소비자에게도 그렇게 해야지만 나에게 더 많은 수당으로 돌아오는 일이 애터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한 단계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심지어는 무한 누적. 이 포인트가 무한 누적이 돼요. 아까 30만 포인트가 될 때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을 안 정해놨어요. 그래서 쓰다 보면 이게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런 조건을 갖추는데 지원 씨가 30만 포인트가 최초 되고 그리고 지원 씨가 알린 A라는 사람이 또 30만 포인트가 되고 여기에 지원 씨가 늦게 쓰면 여기에 뭐 회원이 10명, 100명이 달려서 쓰고 있더라 해도 수백만 포인트가 적립이 되어 있더라 해도 소실적 기준으로 30만 포인트가 되어야지만 그때 딱 나에게 6만 원이 발생해요. 광고비로. 그럼 이 소실적이 3개월이 걸렸거나 아니면 6개월이 걸렸거나 1년이 걸렸거나 상관없이 계속 누적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30만 포인트가 될 때까지. 그게 무한기간 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거의 다 캐시백이 제대로 정보를 받은 사람에게는 캐시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광고비로.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국내에서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게 글로벌 하나의 서버로 우리나라에서 등록을 해서 하나의 서버로 해갖고 글로벌로 이렇게 펼쳐져도 하나의 마케팅으로 똑같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원 서버로. 그래서 내려가다 보면은 해외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미국에 아는 지인이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옆에 캐나다가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니까 또 유럽의 독일로 지인으로 연결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독일에서 독일 쇼핑몰에서 구매를 해요. 지금 올해 4월 달에 유럽 연합 그 법인이 오픈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30개 넘는 그 나라가 독일 법인으로 다 등록이 가능해요. 예, 헝가리까지도. 그래서 거기에서 구매한 PB가 만약에 이제 앱솔셋 아니요 10만 포인트를 제품을 구매해서 10만 포인트가 맨 밑에 독일에 적립이 됐다. 그럼 그 위에 캐나다 분도 10만 포인트 한쪽이 적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왼쪽에. 그리고 미국의 분도 여기 독일에서 구매한 PB가 미국의 왼쪽으로 구매가 가능한 포인트 누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 분도 여기 한국에 있는 B라는 사람의 왼쪽으로 이게 요 10만 포인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국에 있는 지원 씨까지도 독일에 있는 PB 10만 포인트가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글로벌 원 마케팅이에요. 각 나라마다 세금이라든지 이런 그 조건들이 다 다른데 그걸 애터미 회사에서 전부 다 해결을 해놨어요. 심지어는 중국까지.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럼 법이 더 까다롭고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그 중국 사람이 여기에 등록이 되어도 중국 쇼핑몰에서 애터미 제품을 구매했다. 그러면 여기에 그만큼의 PB가 누적이 되기 시작하고 한국에 있는 데까지 다 누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글로벌 원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사람도 결국은 나보다 이렇게 무한 단계의 위력으로 그 무한 단계 가능한 게 누구나 다 등록 가능한 가입비가 없기 때문이에요. 가입비로 무한 단계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결국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한국이든 글로벌에서든 언젠가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국은 성공하게 되는 구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상한선이 있어요. 상한선. 소득의 상한선. 아까 아메이처럼 능력자가 회사 총 매출의 35% 안에 수당을 주라고 법적으로 딱 정해놨는데 이 능력자가 35% 중에서 많이 가지고 가버리면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 점점 가져갈 게 줄어들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애터미는 상한선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이게 그만큼 결국은 이 애터미에서 두 줄로 가장 큰 멤버십을 갖춘 사람이 하루에 5천만 포인트까지 이게 좌우로 5천만 포인트 이상이 되는 사람 여기까지가 끝이거든요. 후원수당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애터미에서 돈을 주는 수당이 크게는 후원수당과 직급수당이 있어요. 근데 이 후원수당은 1일 매출 기준으로 주는 거고 그래서 돈을 주는 구간까지 되면 주급으로 화요일마다가 지급이 돼요. 매주 돈을 받는 조건까지 PB가 정립이 안 됐다. 그러면 다음 날로 또 이월이 되는 거고 받을 때까지. 그다음 직급수당은 1에서 15일 혹은 16일에서 말일까지 보름 동안에 딱 기준이 되는 사람에게 직급을 인정을 하고 보너스로 이제 일주일 뒤에 이 마감 후에 일주일 뒤에 지급이 돼요. 그래서 15일에 마감이 된 직급이다. 그러면 22일. 그 다음에 말일에 마감이 된 직급이다. 그러면 그 다음 달 7일 이렇게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럼 후원수당하고 직급수당 총 승급 프로모션 다 합쳐서 이 회사 총 매출의 35%를 적용을 해서 돈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애터미에서는 후원수당 개념으로 1일 매출 기념으로 주는 게 이 매출에서 22%를 후원수당으로 배정을 해놨고 10%를 직급수당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직급수당으로 22%에서 나눠주는 게 많은 멤버십을 갖고 있는 이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 버리면 이제 시작한 지원 씨가 들고 갈 게 있겠어요? 없겠죠. 진짜 쥐꼬리 많게 될 거예요. 그래서 5천만 포인트로 딱 정해놨어요. 끝을. 그래서 처음은 30만 포인트로 시작을 하지만 그 다음에 70만 포인트, 150만, 그 다음에 240만, 하루에 매출입니다. 600, 그 다음에 2천만, 그 다음에 5천만이에요. 7단계의 매출로서 딱 끝내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은 더 이상 매출이 안 늘어요. 근데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업라인의 최고 직급이 임페리얼인데 이더구 임페리얼님이 이제 그 딱 수당을 오픈해서 1년치를 보여주셨는데 그분은 하루가 일단은 여기가 뭐 4억이 넘고 10억이 넘고 뭐 이렇거든요. 하루가. 예, 매출이. 예. 막 예. 그러니까 넘어도 한참 넘었잖아요. 5천만 포인트만 있으면 되는데 계속 근데 그분이 5년 뒤, 10년 뒤에도 계속 애터미에서 돈을 받아가고 뒤에 멤버십은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매출도 20억, 100억 계속 되겠죠. 근데 그분이 이 후원수당으로 돈이 더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안 늘어나요. 결국은 이 끝까지 가면은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일당이 120만 원이거든요. 하루에 일당이. 근데 우리는 한 달에 일요일 빼고 다 이제 수당 지급일이 판매일자로 다 가능한데 포인트 누적을 할 수 있는 날짜로 지정되어 있는데 한 달 중에서 일요일 다 빼면 26일이에요. 26일을 120만 원으로 환산을 하니까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3,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최고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무리 많은 멤버십을 갖춘 매출이 많이 올라오는 리더라고 해도 한 달에 가장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게 3,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더구 임페리얼님 1년치를 딱 하니까 후원수당이 3억 8천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근데 직급수당 얼마 돼 있을까요? 15억이 넘었어요. 예, 15억. 그래서 합쳐서 18억을 지금 혼자 받고 있더라고요. 18억 넘게. 예.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이제 매출로서 받는 부분이 여기까지 오를 때는 더 큽니다. 2배로 돈을 더 많이 줘요. 여기서 6만 원, 12만 원, 24만 원, 36만 원 이렇게 내려가는데 결국은 2천만 포인트가 돼도 100만 원밖에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근데 갈수록 점점 작게 주죠. 그러면 여기에 600만 포인트부터 2천만 포인트까지의 구간에서는 점점점 후원수당을 받아가는 이 펜티지를 줄이고 결국은 더 많은 돈은 요 직급수당에다가 더 배분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600만 포인트를 받으려면 하위에 240만 포인트
매칭되는 리더를 양성을 해야 돼. 좌우로. 그 다음에 2천만 포인트를 내가 받으려면 하위에 600만 포인트를 받는 매출이 올라오는 좌우의 소실적에 적어도 리더를 2명 이상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5천만 포인트를 내가 하루에 매일매일 올라오는 상태가 되려고 한 매출이 올라오는 상태가 되려면 2천만 포인트를 하루에 맞는 리더가 있던가 아니면 600만 포인트로 받는 리더가 서너 명 있던가 그렇게 돼야지만 내가 5천만 포인트 구간을 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내 혼자 승승장구로 계속 달리는 구조가 아니고 애터미는 함께 성공을 시켜야지만 하위를 성공시켜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 상한선에서 하이라이트가 이제 이게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상속. 예. 근데 이게 주로 3대까지 상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 법적으로 3대라고 정한 게 없대요. 평생이래요. 이게 대수를 정해놓지 않았대요. 원래는. 근데 회장님이 3대라고 얘기를 한 거고 왜냐하면 회사가 생존해야지만 가능한 일이니까 그냥 3대라고 얘기를 해놓으신 거고 결국 법 이제 조항을 보여주던데 거기에서는 3대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계속 회사가 생존하는 한 애터미 회사가 200년, 300년 계속 지속 가능한 회사로 생존해 있다. 그러면 우리 후손들은 계속 애터미로 먹고 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게 애터미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자 직급 수당에서 제일 첫 번째 직급을 세일즈 마스터라고 해요. 첫 번째 직급을. 그리고 이제 이 세일즈 마스터를 예를 들어서 좌우에 나와 같은 세일즈 마스터를 이렇게 또 보름에 1일에서 15일이나 아니면 16일에서 말일 그 보름 동안 자기가 선택한 그 보름 동안 좌우에 이렇게 육성을 했다. 그러면 나는 그 위에 직급인 다이아몬드로 이게 승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도 똑같이 1단 개념도 7단계가 있었는데 직급도 7단계예요. 그 다음이 다이아몬드고 그 다음에 샤론이고 그 다음에 스타고 그 다음에 로얄이고 그 다음에 크라운 마스터고 이제 임페리얼 마스터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지금 최고 직급 임페리얼까지 13분이 나와 있는 상태고 애터미가 이 세일즈 마스터는 어떤 구조냐면 이렇게 매출 기준으로 이제 차곡차곡 5만 포인트, 1만 포인트, 5천 포인트, 3천 포인트 이렇게 좌우로 매출이 이제 그 주문을 하면서 올라오게 되는데 1에서 15일 혹은 이제 본인 선택한 날이 1에서 15일 보름 동안이다. 내가 판매사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해 보겠다라고 했을 때 좌측의 모든 소비자 매출 250만, 우측의 모든 소비자 매출이 250만 이 된 사람한테 세일즈 마스터 자격을 주는데 나도 70만 포인트의 자격이 돼 있어야 돼요. 아까 소비자로서 최초 수당 발생 30만 포인트가 되었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40만 포인트를 더 추가를 하면 여기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70만 포인트가 되죠. 심지어는 내가 그 판매사를 도전할 때 30만 포인트밖에 없었어. 그런데 이제 12월 1일에서 15일 동안 내가 판매사를 가보겠다. 애터미에서 말하는 매출로스 250만 PB, 250만 PB를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30만밖에 없었어. 그러면 여기 하위에 작은 쪽, 왼쪽이나 오른쪽에 작은 쪽의 매출을 210만만 띄워도 이 210만 더하기 또 가는 동안에 보름 동안에 나의 아이디로 40만을 합쳐서 250만 PB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세일즈 마스터를 유지할 때마다 계속 적용되는 룰입니다. 내 명목 직급이 샤론이라도 국장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오토 판매사가 아니면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이지만 오토 판매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속 내가 240만 포인트로 누적시킬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은 거지. 세일즈 마스터를 유지하면서 소실적에 이렇게 합쳐서 내 아이디로 누적된 걸 합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250으로. 자, 이렇게 된 사람을 세일즈 마스터로 하고 30만 포인트 될 때마다
여기가 그 수당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제가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도전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30만 포인트로 몇 번 매칭되는 거예요? 지원 시? 예, 8번 정도가 매칭이 되는 거죠. 그럼 아까 30만 포인트 됐을 때 6만 원이라는 돈이 발생한대죠. 광고비로 그죠? 그러면 후원 수당으로 68, 48, 48만 원의 보름에 이제 수당이 발생해요. 광고비로. 그런데 이렇게 된 사람에게 최초 직급으로 인정을 해서 보너스 개념으로 일주일 뒤에 직급 수당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0만 원이 나옵니다. 직급 수당. 그래서 48만 원에 50만 원 정도로 보름에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 원 정도 소득이 돼요. 이런 사람, 이런 형태가 애터미의 세일즈 마스터라고 하면 자, 이거랑 비교할게요. 아까 아메이의 한 줄 1000만 PB를 얘기했죠, 그죠? 이건 월입니다, 월. 그리고 두 줄에 1000만 PB. 두 줄에 1000만 PB. 근데 한 줄에 1000만 PB 있을 때 돈이 있었습니까? 아까? 없었죠? 꽝이었어요. 근데 애터미에서 세일즈 마스터가 지금 보름만 해도 좌우 합치면 얼마예요? 500만 PB죠. 그죠? 이게 하반기에 16일에서 말일까지만 또 이렇게 250 되면 여기도 500이죠. 500만 PB. 한 달에 세일즈 마스터가 이제 좌우로 딱 뜨는, 직급으로 뜨는 게 매출이 1000만 포인트예요. 그런데 애터미에서 세일즈 마스터 1000만 포인트가 한 달에 뜨면 얼마의 소득이 발생해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그런데 아메에 있는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심지어는 2000만 포인트를 이제 매출을 발생을 시키는데 한 달 동안 이분에게는 50만 원이 지급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줄이 더 1000만 포인트를 더 이제 달성을 했다. 그럼 이 사람에게는 에메랄드라는 직급을 주고 3000만 포인트 됐을 때 0.25%에 해당하는 공유 수당을 준대. 직급 수당을 공유 수당. 여기부터 전체 직급하고 다 공유가 됩니다. 근데 애터미에서 아까 직급 수당은 10% 중에서 회사 총 매출의 10% 중에서 세일즈 마스터에게만 5%를 딱 배분을 해놨어요. 전체 10% 중에서 세일즈 마스터에게만 5%를 딱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다이아몬드부터 임페리얼 마스터 6개 직급이 5% 나머지 5%에 해당하는 매출에서 나눠 가져요. 그게 이제 여기까지 나눠 가는데 여기서는 공유하는 퍼센테이지 매출이고. 근데 세일즈 마스터는 딱 5%를 딱 따로 지급해서 거기서만 n분의 1로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2000만 포인트가 이렇게 발생을 해도 월 소득이 50만 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3000만 포인트가 월 발생했을 때 그제서야 직급수당으로 공유되는 수당으로 0.2%를 주고 심지어는 이게 한 번이 아니고 6개월 연속이에요. 6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유지를 해야지만 주고 여행을 보내줍니다. 유지를 해야지 여행 보내. 우리는 한 번만 승급해도 여행 가요. 국장부터 가요. 예. 근데 6개월 여기서부터 무조건 6개월 연속.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6주를 독립시킨 사람을 이제 다이아몬드를 하고 9줄 수석 다이아몬드 이렇게 계속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24주를 독립시킨 사람이 가장 아메이에서 많은 수당을 받아가는 능력자래요. 일본에 있는 사업자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이 가장 많이 계속 받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최고 직급이. 아메이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최고 직급이. 그 24줄을 하는 사람이 한 줄을 더 독립시키면 25줄이 되어서 돈을 더 많이 가져가고. 그럼 결국은 그 밑에 있는 직급들이 수당이 계속 줄겠죠. 공유를 하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는 상한선도 높고 직급도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근데 애터미의 직급은 임페리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자, 더 앞권을 보시면 다이아몬드 마스터 애터미에서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일즈 마스터를 이렇게 보름에
아까 판매사 세일즈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보름에 250, 250 그리고 여기는 한 줄에 500 있으니까 250만 여기도 250만, 250만, 250만 요렇게 매출이 보름에 이제 딱 된 사람들을 육성해야지만 내가 다이아몬드로 이제 승급이 되는 거예요. 이 봤을 때 전체 보름 동안 여기 매출이 얼마예요? 750만. 여기도 750만. 그럼 합치면 보름에 얼마예요? 네, 1,500만이죠. 1,500만 PB고 자, 이렇게 발생하면 다이아몬드의 아까 세일즈 마스터는 각각 100만 원 정도 수당이 따로 있고 100만 원, 또 100만 원, 아니다. 여기에 100만 원, 100만 원 수당이 따로 있고 이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면 아까 26일 동안 예를 들어서 1,500만 PB를 나눠 보세요. 26으로. 그러면 15를 나눠보지. 그렇지. 15로 나눴을 때 1,500. 그걸 하면은 10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70일 맞는다는 답이 나오죠. 70만 포인트로 이제 일당을 매칭을 한다는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70만 포인트로 매칭이 되면은 하루 일당이 12만 원이에요. 그죠? 12만 원 곱하기 아이고 13 일요일 2번 빼고 13 이렇게 하면은 얼마죠? 예? 네, 136만 원. 이게 후원수당입니다. 후원수당으로 136만 원이에요. 156만 원입니까? 제가 계산 못한다고 막 속이고 156만 원이 후원수당입니다. 근데 직급수당으로 80만 원을 줘요. 합치면 얼마입니까? 236만 원. 한 달에 아니면 보름에. 보름에. 그럼 나머지 그 하반기에도 이게 유지된다 그러면 500만 원 정도가 수당이 되죠. 판매사가, 다이아몬드가 자동으로 유지가 되면 500만 원 수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얼마예요? 50만 원에 0.2% 공유 수당으로 받는 구조예요. 3천만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상반기가 1,500이니까 하반기도 똑같이라면 3천만 포인트죠. 애터미의 다이아몬드죠. 이제 이해갑니까? 애터미의 다이아몬드인 요 세 줄에 아메이의 에메랄드는 돈이 택도 없이 작다라는 거. 자, 이래도 애터미가 돈이 됩니까? 안 됩니까? 빨리 되죠.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애터미 돈 안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뭐랑 비교를 하냐면 밖에 나가서 바로 노동으로 이제 이게 하면 시간 투자와 노동을 투자를 하면 돈이 바로 되잖아요. 그죠? 그 노동 수익과 계속 비교를 하다 보니까 애터미가 빨리 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를 드렸듯이 그 노동 소득에 해당하는 직업분들 대부분은 앞으로 뭐가 대체한다고요? AI는 노동보다 물론 이제 교육 서비스나 그러니까 AI나 로봇이 전부 다 거의 다 340만 개 일자리가 우리나라에서 20년 안에 전부 대체가 된대요. 사람이 하던 일을 전부 다 AI가 그리고 로봇이 다 대체를 한대요. 예. 그런 소득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내년 아니면 올해만까지만 아니면 이번 달까지만 먹고 살고 죽을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계속 먹고 살 일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현명한 사람들은 계속 지금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건강할 때 노동소득으로 벌어가고 있으면서 또 다른 하나를 노후를 위해서 이게 영원하지가 않으니까 계속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고 현명한 사람일수록 현명한 젊은이들일수록 계속 알아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 그 찰리 존스라고 비즈니스 전략가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훌륭한 훌륭한 사람, 아주 통찰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접촉을 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좋은 책을 읽지 않으면
5년 뒤에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미래가 지금하고 별로 달라질 게 없대요.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원하면 미래에 더 나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생각이 더 나은 쪽으로 변화가 되어서 더 나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미래로 내가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꿀 수 있는 형태로 연결이 바로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이제 초대하신 두 분은 엄청난 그 지인을 지금 옆에 가지고 계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정보를 이제 그 전에 그냥 모르고 쓰고만 있다가 생필품이긴 하지만 더 많은 비싼 돈을 투자를 해서 내가 마트 체인지를 애터미로 해야지만 돈이 된다고 하면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쓰던 것보다 더 저렴한 걸로 애터미 제품을 바꿔 썼는데 그러면 혜택이 다 돈은 아꼈잖아요. 그런데 내가 쓰는 거에서 이제 멈추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냥 옆 사람에게,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알리다 보니까 그 사람도 등록해서 쓰라고만 알렸는데 자연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 하위에 멤버십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 때문이다? 가입비가 없었어. 예. 그래서 토요일 날 이덕은 임페리얼님 특강에 들을 때도 계속 이덕은 임페리얼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터미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제품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가입비가 없어서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무한단계로 절대 내려가지도 못하고 소비자들이 조건 없이 등록되고 자기가 이제 필요한 제품이 떨어지는 거를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고 결정적으로 본인이 5번 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거치면서 17년 동안 다 실패를 했는데 애터미에서 성공한 이유는 애터미를 선택했던 이유가 회장님이래요. 네, 회장님을 보고 그때 회장님이 애터미를 이제 설립해서 초창기에 할 때는 그 50만 원 달새를 살았대요, 달동네에. 그런데 본사라고 딱 찾아갔는데 A4 용지를 딱 붙여놨대. 간판이 없어. 예. 그런데 보상 플랜을 들어보니 가입비랑 월간 유지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매출을 자동적으로 발생시키려고 하면 오너 입장에서는 뭐가 있는 게 나을까요? 가입비랑 월간 유지가 있으면 훨씬 매출이 빨리 발생해서 회사 간판도 그러니까 멋진 거 달고 좋은 목에 사무실 때 임대해서 들어가고 그렇게 했을 거잖아요. 근데 진짜 본인조차도 넉넉한 상태가 아니고 50만 원 달세에 사는데 왕 신용불량자야. 계좌번호가 없는. 예. 그래서 거래가 정지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인 가입비 그리고 월간 유지비가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는 거에 이분은 믿을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하이리빙도 잘 나갔는데 그 이덕 임페리얼님이 결국은 가격을 올려서 제품 가격을 올리니까 소비자가 떠났대요. 그리고 오너들의 돈을 더 받아가게 하기 위해서 보상 플랜도 좀 바꾸고 그래서 결국은 가격을 이렇게 바꾸지 않고 올리지 않고 보상 플랜을 바꾸지 않아야지만 소비자와 사업자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회사가 이제 회사와 오너의 믿음, 신뢰가 쌓여서 이제 롱런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본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회장님이 결정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회장님이 이렇게 지금 제품이나 보상 플랜을 본인이 생각했던 그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임페리얼 13분의 입김이 더 클까요? 애터미에서 회장님 한 분의 입김이 더 셀까요? 회장님 한 분. 예, 오늘 이제 이런 리더 직급자, 돈 많은 직급자들이 막 좌지우지 해버리면 회사가 산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점점 이 소득이 막 상속도 되고 막 연금소득으로 계속 인쇄처럼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시스템이 불안정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다 다른 회사들처럼 한때는 잘 나갔는데 점점 쇠퇴해가는 그런 회사들의 그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애터미조차도. 그런데도 지금 국내에서 1조를 넘고 글로벌 그 매출 2조를 넘은 이 상태에서도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그 2030년까지 5조, 10조를 가겠다고 지금 부르짖고 있잖아요. 글로벌 매출 포함해서. 네. 그래서 애터미에 지금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목표는 100조 회사입니다. 100조 회사. 예, 글로벌 포함해서 100조가 가는 100조를 매출을 올리는 그런 회사로 성장하는 거를 지금 내걸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건들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고수를 해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회사를 만났고, 그다음에 이런 제품을 만났고, 그다음에 이런 조건을 갖춘 그런 보상 플랜,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이 회사가 진짜 다른 회사랑 다르구나.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소득을 살아있을 동안에 창출할 수 있고 80년, 살아요 50년 할 수 있고 자식 때까지도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게 믿음이 생기면, 확신이 생기면 더 열심히 쓰시고 적극적으로 알리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랑 그리고 아이고 지금 자식 얘기하기는 너무 젊어가지고 20대라 가지고 예, 살아있는 80대는 80년 동안은 탄탄하게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서 끝이 아니고 앞으로 더 많은 시스템과 더 많은 여기 강사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차근차근 점점점 알아보시면서 애터미를 함께 선택을 해서 여기 사장님도 탄탄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그냥 우연히 제품을 전달받아갖고 그냥 그 감동을 가족분 몇 분한테만 전달을 했는데 지금 연봉 1억이 넘는 리더스클럽 성공자 자리까지 오신 우리 전명숙 본부장님의 명강의였는데요. 정말 오늘 초보자 눈높이에 맞춰서 꼼꼼하게 그렇게 잘 알려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리 꼼꼼하고 쉽게 이렇게 강의를 해주셔도 한 번 들어서는 이해가 다 안 가는 게 정상입니다. 예. 똑똑한 저도 한 15번 정도 들어야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다음 주도 참석하실 거죠? 아, 예.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전명숙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메인데이 오전 행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운제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운제창 준비! 시작! 오늘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병행한다. 이름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기다. 아자, 아자, 아자. 그렇습니다.